지극히 정치적인 AI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AI로 쇄국을 한다고 미국이 한동안 언론이 시끄러웠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송경호 선임연구원 돌아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송경호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회가 아닌 유일한 코너입니다.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미토스 얘기죠, 미토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꼭 우리 기업 아니더라도 전 세계 기업들이 이거 접근권을 가지고 무엇을 해볼지 상당히 뭐 신나했던 것 같은데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국민 외 접근 금지령. 그쵸. 웃긴 건 자기네 연구 시설에도 자국민 아닌 사람 투성인데. 예. 이게 미토스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뭐부터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요? 근데 이게 약간 스토리가 있죠. 사실은 4월 초에 이제 미토스라는 게 처음 프리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에 공개된 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엄청난 괴물을 만들어 버렸어요라고 엔트로픽이 발표했고. 뭐 베타 버전 같은 겁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소수의 그 관련자들에게만 이걸 공유해서 배포 전에 미리 테스트를 해봤는데 역량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끼리만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넓혀가지고 뭐 글래스윙이라는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특히 금융사들 뭐 이런 거 영향을 많이 받을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자 뭐 이러고 있었어요. 이제 그 와중에 그러면 우리도 글래스윙에 들어가야지 하는 뭐 노력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착착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미국 정부가 중간에 제동을 겁니다. 아직 프리뷰 단계이긴 하지만 그걸 모두에게 뭐 기업이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누구를 들일지 말지 결정하는 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 안보에 직결될 정도로 성능이 좋은 역량이 뛰어난 AI니까 당연히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엔트로픽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뭐 안 좋았었는데 뭐 좌우당간 엔트로픽이 미국이랑 미국 정부와 잘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글래스윙을 더 확대시키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의 일부 기관들이나 기업들도 같이 들어가도록 하고 뭐 여기까지 이제 일단락 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나온 게 사실은 페이블 5라는 미토스 프리뷰에다가 안전장치를 이렇게 여러 가지 붙여서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든 최신 모델인데 그걸 공개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미토스만큼의 역량을 가진 건 맞지만 안전장치를 더 많이 붙였으니까 이거는 대중들에게 공개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게 엔트로픽의 판단이었는데 네. 미국 정부가 이제 특히 아마존 통해 가지고 이런 소식을 들은 거죠. 그 페이블 5의 안전장치라는 게 굉장히 취약하다 사실은. 이거 이렇게 우회를 하면은 뚫을 수 있다. 뚫을 수 있다. 그럼 뚫으면 그게 미토스인 거거든요. 그래서 탈옥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아이폰 처음 나올 때 들어보고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인데 제일브레이크는 이쪽 동네에서 제일브레이크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뭐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소프트웨어로 한번 퉁쳐볼게요. 매우 훌륭한 어떤 소프트웨어의 어떤 기능이 락 걸린 무언가가 나왔는데 이 락 푸는 거 생각보다 안 어렵다. 그렇죠. 이게 이걸 설명하려면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전달드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괴물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괴물인 건 맞고. 네, 이게 이제 뒤에 있는 괴물이 네. 지도 학습을 받지 않은 뭐 비지도 학습 그리고 그 앞에가 지도 학습 그리고 맨 앞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귀여운 친구가 인간의 어떤 피드백을 통한 강화 학습을 받은 존재 뭐 이런 의미인데 이게 뭐 저희 같은 덕후들한테 굉장히 재밌는 그림입니다만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이란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자료를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저희가. 특히 LL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들을 학습시키는데 그렇죠. 그냥 학습만 시켜 놓으면 맨 뒤에 있는 저 괴물 같은 겁니다. 그래요. 아주 뭐든지 할 수 있고 뭐 어떤 역량을 가졌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괴물 같은 존재인데 네. 거기다가 이제 인간이 다독이는 거죠.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렇죠.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렇죠. 뭐 그리고 이런 쪽은 좀 신경을 써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제어 장치를 달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사람 쓰는 말만 써라든가. 그렇죠. 예. 뭐 핵무기 만들면 안 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죽이면 안 돼. 그런 걸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애는 이 노란 색깔 맨 앞에 있는 귀여운 친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네. 왜 이렇게 호들갑인가 미토스든 그게 페이블 5든 우리가 대화할 때 쓸 때는 뭐 그렇게 성능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여느 인공지능 그냥 대화하는 인공지능 같은데 네. 왜 이렇게 난리야 하면 요 뒤에 있는 애들인 거거든요. 요 그림 요 앞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요 맨 앞에 나와 있는 요 귀여운 얼굴인 거고 네.
사실은 얘가 그 뒷면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볼까요? 왜 그동안에 인간이 만들던 모든 도구는 만든 그 자체로 인간이 모든 기능을 다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매뉴얼만 있으면. 그렇죠. 근데 이건 지금 애초에 전지전능한 괴물이 만들어져 있고 그 중에 인간이 어디까지 뭘 써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만 써야 안전할지 아직 정하지도 못한 상황.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뭐 제갈도 물리고 제어 장치도 만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 제일 브레이크는 뭐냐면 요 단계를 우회해가지고 그 노란 애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애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때도 그랬어요. 네. 아저씨들이 꼭 그 뭐 필요도 없는 기능 쓰려고 그리고 자기가 탈옥했다고 자랑하려고 이것저것 막 기능들을 풀어요. 근데 아이폰은 기껏해야 아이폰인데 쟤는 저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농담삼아 그 내 왼손에 흑염룡이 봉인돼 있다 이런 것처럼 그거네요. 네, 인공지능의 어떤 역량 중에 봉인을 시켜놓은 게 있는데 그 제일 브레이크를 통해서 그 봉인을 풀면 이게 엄청나게 나쁜 방향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저 꼬마 벌레의 날개였다가 그게 열의 신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이 부서지고 손을 한번 훅 했는데 네, 굳이 말하자면. 그게 제일 걱정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각할 정도의 제일 브레이크냐, 아니면은 그 정도 제일 브레이크는 사실 이미 많이 알려져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오버클럭 하듯이 왜 그 인공지능한테 굉장히 많은 제어를 물려놨는데 우리가 좀 더 많은 역량이 필요할 때 약간 오버클럭 하듯이 리밋 해제. 그렇죠. 약간 쓰는 평소에 누구나 다 쓰는 정도의 제일 브레이크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논쟁 중에 엔트로픽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요. 얼마나 더 무서운 거냐 이게? 그렇죠. 이게 뭐 탈옥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탈옥이냐? 그건 아니다.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역량만 더 이렇게 쓸 수 있는 정도의 소소한 탈옥이다. 그러니까 무슨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마우라 탈거한 수준이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뭐 자동차가 원래 능력은 뭐 200km까지 갈 수 있는 건데, 야, 뭐 한 240km. 240km까지 하도록 자기가 이제 약간 튜닝을 했다. 예.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제일 브레이크고. 근데 막 엑셀을 밟았더니 몇만 광년을 날더니 네. 타 있던 내가 녹았어. 그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고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그럼 그때 가서 정부랑 이제 뭐,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인류가 녹으면서 약속과 달라 이러고 이제 멸종하면 어떡해 이런 공포. 그렇죠. 예. 그 실제로 이게 공포를 가질만 한 거는 뭐냐면 얘가 이제 보여줬던 역량 중에 미토스가 프리뷰가 처음 나왔을 때 보여줬던 역량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사이버 보안 역량이라는 건데 네. 그게 뭐냐면 이제 해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커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떤 취약점을 발견해가지고 공격하고 또 그걸 방어하고 뭐 이런 걸 인간이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네. 그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취약점을 이 자동화된 인공지능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거고 그런 덜컥 겁이 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엔트로픽 같은 선한 행위자가 아니라 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행위자가 이걸 먼저 이런 모델을 먼저 가지게 됐다면 그걸 활용해서 얼마나 많은 취약점들을 발견하고 또 거기다가 우리 몰래 이렇게 막 폭탄 같은 걸 심어두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해킹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아닙니까? 방어력이 저 정도인 놈은 공격력도 저 정도다. 그렇죠. 막을 수 있는 놈은 뚫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고 특히나 이제 이게 금융이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금융 같은 케이스들은 사실 저희가 요즘 현금 같은 거 안 쓰잖아요. 현물 자산보다는 다 디지털화되어 있는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해킹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뭐 큰 은행 아니라 뭐 작은 은행이나 뭐 조그만 어떤 금융사 같은 데서 이런 미토스급 통해 가지고 이제 보안이 뚫려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소문이 나면 그게 이제 일종의 뱅크런을 일으킬 수도 있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죠. 근데 하나 뱅크런이 가능하면 모든 뱅크런이 가능하고 그러면 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통화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 그냥 국제 질서가 무너지는 게 그러니까 저는 때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림픽 공원에 모여 계신 우리 저 현명한 중도 시민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투표 시스템도 못 믿는 주제에 은행에 돈은 왜 넣지? 그 숫자가 거짓말이라는 생각은 왜 안 하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런 걸 만들어 버릴 수 있을지도 몰라. 전지전능한 지능이 나온다면 그런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미토스급으로 악의적 행위자가 공격을 가해서
뭐 모든 금융 시스템을 다 뭐 마비시키거나 이런 건 못하겠지만 원래라면 이 사람 혼자서는 절대 못할 일을 이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 해커 기준으로 한 20시간, 20시간 정도 되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뚫을 수 있는 무언가를 인공지능이 자동화해서 뚫은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덜컥 겁이 나는 거고 이게 이제 도미노 무너지듯이 어느 한 군데 굉장히 취약한 지점이 있는데 그거를 이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공격을 하면 이제 사회 전체가 우수수수 무너질 수 있다. 네, 뭐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얘가 지금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네. 이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파급력 내지는 위험 이거를 우리가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오늘 제가 송경호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건 비슷하면서도 다른 얘기인데 이 얘기를 이제 다음 주에 차지 의원 모셔놓고 또 한번 얘기를 할 텐데 그 미국이 이걸 문을 닫기로 결정하면서 일종의 쇄국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방금 송경호 의원님 말씀해주신 그 비슷한 이유들도 됐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 미국 바깥에 있는 우리는 이제 기술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괴물 우리도 쓰고 싶은데 꼭 우리가 제일 브레이크를 하고 싶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부터는 한동안 얘기가 나오다가 몇 달 사이에 좀 잊혀진 단어인 소버린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소버린이란 뭘지 그때 자세히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만든 AI면 소버린이냐? 우리 안에 있는 빅데이터만 쓰면 소버린이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사용권을 어디까지 허락해줘야만 그게 소버린이야. 소버린티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일단 미국이 그걸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지금 그래서 굉장히 핫한 이슈고 사실 미국이 수출 금지를 발동한 것도 그 소버린티에 대한 고려인 거죠. 그리고 그 소버린티 기준이란 건 미국인, 미국 국적자로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는 설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엔트로픽 내에 이제 미국 국적자가 아닌 사람마저도 접근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렇게 구분 못한다. 차라리 아예 뭐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 페이블 5 서비스를 접어놓은 상태인 건데.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집에서 그 2km 앞에 있는 우리 사무실 출근하는데 민증 들고 나가가지고 경찰한테 민증 보여줘야 내가 내 사무실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냐면 또 뭐 그렇진 않을 수 있는데 아무튼 금지가 된 상태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이런 모델들의 액세스가 갑작스럽게 안 되고 혹은 특히나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액세스를 못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국가적 손실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도 우리만의 것을 가져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복잡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일단 금지된 모델이 Fable 5라는 지금 현재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부르는 존재거든요. 뭐냐면 인공지능이 성능이 다 균일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들도 수준이 다른 것처럼 이제 쭉 수준이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프론티어 모델이 그 프론티어 모델들 중에서도 프론티어 정말 뭐 state of the art라고 저희가 소타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만 지금 금지가 된 상태라서 나머지 이제 엔트로픽 뭐 오프스라던가 이런 거 쓰는데 전혀 문제 없고 저희 뭐 챗GPT 쓰는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치 이제 미국이 어떤 쇄국 정책을 통해 가지고 모든 자국 뭐 AI에 대한 접근, 해외 접근을 막았다 뭐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리액션할 필요는 없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클로드 페이블 5는 클로드는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맨날 에이전트 일 시켜 먹는 그 클로드는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특수한 그런 모델인 거고 이제 그 부분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특수한 모델인 것까지 이해했고 근데 그 특수한 모델에 바로 접근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우리가 만들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방금 말씀드린 그 특수한 건 전체 인공지능이 뭐 요즘 만들어지고 있는 게 뭐 100개, 1000개, 10,000개가 된다고 하면 그 중에 1, 2등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까 차로 설명해 주셨는데 무슨 뭐 한국으로 말하면 뭐 아반떼를 수출 못하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미국으로 말하면 배트모빌은 안 돼. 그렇죠. 예. 딱 그거죠. 이 정도. 예. 거의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건 브루스 거야. 예. 한 대야.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예. 아 그래 배트모빌을 안 판다고? 그럼 우리도 배트모빌을 가져야겠어. 이렇게 되는 순간 예. 일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죠. 네.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거보다 낮은 우리가 항상 쓸 수 있는 뭐 차지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모두의 AI 내지는 서버린이라는 개념을 좀 더 넓게 이해해서 글로벌 사우스 사람들도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적당한 수준의 AI 모델, 저 정도 괴물 아닌 놈. 예, 그런 거는 저희가 추구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네. 추구해야 되고. 우리의 추구미. 예, 근데 이제 예.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타급, 그러니까 세계 넘버원, 미국이 이거를 아무한테나 공개하지, 전략적 이유로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그 정도 수준의 모델을 우리가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 좀 많이 힘든 일일 수 있다. 사기. 그 돈도 너무 많이 들고요, 사실은. 네. 그 뭐 그게 누구나 가능한 거였다면 사실 엔트로피가 왜 엔트로피이고 오픈 AI가 왜 오픈 AI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지점이네요. 굳이 미국이 닫겠다고 결정할 만큼이 됐으려면 그 부담을 져도 정책적인 외교적인 부담을 져도 될 만큼 너무 귀해야 되잖아요. 그건 분명하다. 그렇죠. 그건 2위 국가도 3위 국가도 아직 흉내조차 낼 수 없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이거 금지한 뭐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그 2위 국가, 3위 국가를 등장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이게 이제 그럼 이게 이제 저 미중 경쟁인 거고요. 네. 우리는 뭐 우리 입장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좋다. 이게 1위가 그렇게까지 강력해? 그럼 우리도 그런 걸 만들어 보겠어라고 했을 때 아주 정석적으로 접근한다면은 1위가 어떻게 했는지를 그대로 이제 따라하면서 우리가 맞아요. 이제 그만큼의 자원을 투여하고 뭐 이렇게 해서 1위를 따라잡아야 될 텐데. 우리는 역 엔지니어링을 해서 먹고 산 나라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나 뭐 이런 후발주자들은 그렇게 정석적인 방식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일종의 치팅을 합니다. 어떻게요? 그거 이제 저희가 이제 증류, 뭐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방식인데 증류. 인공지능은 원래 스케일링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늘리면 늘릴수록 얘의 역량이 증대된다. 네. 근데 학습 데이터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역량이 또 항상 산술비례해서 증대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체감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역량을 어떻게 증대시킬 거냐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오는데, 근데 이제 많이 학습시키면 똑똑해진다라는 이 원칙은 학습량을 많이 늘려야 되고 그럼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건데 이제 후발주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네. 그만큼의 돈을 안 쓰고 이 이미 만들어진 우등생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클로드면 클로드, 네. 챗GPT는 챗GPT. 걔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고 걔가 하는 대답만 모아서 그걸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 우리한테. 모델 전체를 필사하는군요. 네. 굳이 그래서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애한테 우겨 넣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쪽에는 예를 들어서 뭐 그 교과서 중심으로 다 공부해가지고 그 지식을 획득한 건데 여기 우리 애는 제가 푼 시험 문제와 그 정답만 가져와서 얘한테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애한테. 예. 그럼 우리 애도 어떤 수준에서는 걔랑 거의 비견될 정도의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걸 아주 교양 있는 말로 증류라고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증류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미국 외 사람들한테 이제 접근을 못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하지 말라고. 네, 사실 이제 중국으로 대표되는 그 후발주자들이 네. 이미 공개된 페이블 5한테 계속 그 사이버 역량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 데이터를 받고 막 이걸 해가지고 이제 그걸 치팅 시트를 만들어가지고 페이블 5에 비견될 만한 어떤 역량을 가진 후발 모델을 금방 만들까봐. 이게 이제 미국의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인 건데 네. 그런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무조건적인 세국이다. 뭐 이해가 되는데요, 좀. 네. 네. 뭐 미국 사람이 아니면 못 쓰게 하겠다. 뭐 이런 치졸한 맥락보다는 어떤 전략적 우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뭐 고려도 있는 거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알겠어요. 상관없는 건데 이제 분석 데스크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네요. 우리가 미국한테 램을 안 팔면 그럼 뭐 거기서 마이크론이 생산하게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에 뭐 인공지능 개발사들이 또 자체 그 GPU를 대체할 만한 그런 설비들을 갖추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고요. 저도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니 앞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전성기가 한동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렇게까지 돈이 많이 그러니까 도는 시장이면 자기들인들 뺨리스 못 만들겠습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돈이 들어가고 사실은 예. 지금 말씀드렸던 뭐 프론티어, 뭐 소타급 모델 만드는데 뭐
한 번 학습시키는데 수백억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몇 번, 몇십 번 해야 이제 그 다음 버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 버전 나오는 주의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요즘 네.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한 4개월에 2배 정도까지 역량이 발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이제 프론티어 모델 개발사들이 거의 1년에 한 2-3번 정도 대규모 업데이트된 모델들을 내놓고 그 모델들은 항상 그 이전 버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역량이 뛰어난 애들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케일링 이론에 따르면 학습량도 2배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빨아들이는군요, 돈을. 네. 그러니까 나 이만큼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다가 조금씩만 살을 붙이면 되겠지 수준이 아니라 이만큼 했으면 그거 2배만큼, 다음번엔 2배, 그 다음번엔 4배 이런 식으로도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클로드의 지능이 곧 자본주의의 모든 결과를 빨아들이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네. 지식뿐만 아니라 돈까지. 그런 상황이죠. 그만한 자원을 들여서 만들었으니 또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이러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매우 다이나믹하고 혼재되는 세상이 아닌 게 그냥 앞서간 데가 쇄국을 하면 다른 답도 없고 우리는 따라가 보려고 마치 현대차가 자체 엔진 하나 개발하는데 그 오랜 시간 고생을 했듯이 우리한테 그런 프론티어가 먼저 지나가고 지도를 안 알려준 가시덤불이 그냥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네. 혹은 중국한테도 그냥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예전에도 비슷한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뭐 오픈 소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뭐 리눅스 같은 얘기 하잖아요. 이제 네. 그런 것처럼 완전 프론티어 소타급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차단의 공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오픈웨이트 모델, 뭐 오픈 소스 모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아서 그렇지. 특히 그걸 많이 제공하는 데도 중국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역량은 엄청 좋은데 뭐 안정성 이런 데에서 약간 의심이 있어요. 저희가 항상 그래요? 불안해요? 그 근거 있는 불안인지 아닌지 과학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가끔 로보락의 눈앞에 테이프를 붙여놓듯이 네. 일단 100% 믿지는 못하겠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럼 뭐 경계하는 건 나쁜 일은 아니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는 건 도대체 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 그 믿고 쓸 수 있는 것이 소버린의 본질적인 의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확실히 정부가 기업을 구슬리고 통제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시민들의 합의에 다다른 고버넌스가 이 AI를 어디까지 공익에 쓸 수 있느냐의 정치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몇 년 사이에 그런 거 계속 궁금했거든요. 광통신망의 속도가 점점 발달하고 있으면 그 전에 깔아놓은 느린 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들은 돈을 다 빼먹었고 그랬으면 이건 퍼블릭의 대의를 위해 쓰여야지. 예를 들면 뭐 3G의 유지 비용이 크지 않다면 3G는 그냥 대중에 공개하고 5G는 돈을 받든지 하는 방식. 근데 AI가 4개월에 한 번씩 2배 똑똑해져요. 그럼 작년에 애는 개멍청이냐? 작년에 애는 작년에 애만큼 똑똑하겠죠. 걔 정도는 모든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국가가 합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소버리인티라면 그건 쇄국의 소버리인이 아니라 그냥 퍼블릭이에요. 공영이에요, 공영.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소버린 AI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토스 내지 페이블 5가 단순히 쟤네들이 저렇게 좋은 걸 가지고 있고 지들만 써? 우리도 만들어야지 이 논의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지적하셨던 것처럼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굳이 하나 더 더하자면 아주 최고급은 아니라 하더라도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뭐 작년에 나온 모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쓰려면 그 내부를 우리가 속속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 구조라던가 아니면 얘가 이제 어디까지 뒤에 괴물을 숨기고 있는지를 저희가 속속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평가 역량이라고 해요, 보통. 네. 그래서 국가 내지는 국가 행위자에 준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서버린 모델들을 속속들이 평가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춰야 된다. 사실 영국이 지금 그 모델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그렇습니까? 프론티어를 만들진 않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네.
우리는 대신 남이 만든 거를 뼛속까지 다 들여다보는 역량을 갖추고 작년 있다. 버전. 네. 그렇다면 그건 유능한 기업이 없을지언정 정부는 몹시 유능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 전략을 뭐 일찍이 쓰고 있고 사실 AI 안전 연구소 제가 종사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는 영국이 그런 의미에서 가장 많이 앞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가 이야기하는 방향성도 같잖아요. 결국 모두를 위한 AI를 만들고 싶어하고 지금 우리 정부가. 네. 저는 뭐 앞에 들은 얘기도 뒤에 들은 얘기도 다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뭐 돈 써서 잘 만들고 그러시고 우리는 남은 것 중에 좋은 거 있으면 뭐 공익해 주면 또 쓰고 네. 그 과정에서 정치의 힘이 더 필요하니까 기업이 혼자 놀게 두면 안 되니까. 예. 그렇죠. 너무 큰 공포감에 막 그 패닉 바이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뭐 미토스, 페이블 너무 대단하고 막 미국에서 뭐 접근 못하게 하니까 막 우리도 그 정도급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AI에 매번 몇백억 달러를 집어넣어야 돼. 네, 뭐 배트모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전 과한 입장인 것 같다는. 그 사람 개인적 살리고 생각입니다. 사람 돕는 정도는 지금 나온 저기서 바보라고 저 클로드가 바보 취급하는 애들로도 충분하다. 그렇죠. 대신 그것들을 우리가 더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로 구성하면 되지 않나. 네. 생각입니다. 부석 데스크에서 지금 사요? 아니 그 사는 건 사고 싶은 거 사시고요. 저기 이제 저는 조금씩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AI에 대한 공포로부터. 아 그래 얘도 결국 그 인류가 늘 도구로서 불러왔던 도구 중 하나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은 서사가 같은 서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인류가 잘 쓰면 그 도구는 좋은 도구지 뭘. 인류가 못 쓰면 그 도구는 사람을 죽일 것이고. 근데 이 도구는 우리가 디지털 도구들을 써본 적이 있으니까 디지털 도구는 옛날 버전이면 다 버려지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아니죠. 그렇죠. 탱크에 저 도스 쓰듯이 지금 제 게임기에 갓 오브 워 1 들어가 있는데 거의 사실 이거 공개한 적 없지만 공개처럼 쓰이잖아요. 잘만 하고 놀잖아요. 공익에 쓰여요. 네. 사람들의 즐거움에 쓰이고 좋은 곳에 쓰일 수 있겠다. 네, 항상 모든 분야에 최상급의 예의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좀 서브린이라는 것도 다양하게 이해해보자. 다양한 옵션도 생각해보자. 뭐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송경호 연구원님은 술을 드십니까? 아,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네. 좋네요. 드셨으면 정은정 작가한테 많이 불러다닐 뻔했는데 그래도 언제 저녁 드실 때 한번 초대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만나 뵙겠습니다. 지극히 정치적인 AI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